미국 전 지역에서 16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가 전 세계 평균보다 5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수조 달러 인프라 방안들이 민주당만의 독자 가결로 성사될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7년 만에 최고치인 6.4%가 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가 대기업, 다국적 기업, 부유층의 증세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거의 전 지역에서 16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당초 권고일보다 2주 앞당겨 4월 19일까지 미국의 각 주들이 접종 우선순위를 없애고 16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허용해 줄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선 코로나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를 없애고 16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맞을 수 있게 허용하는 지역이 거의 50개 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권고일인 5월 1일보다 2주 앞당긴 19일까지 모든 주들이 16세 이상 성인 모두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우선순위 없는 백신 접종 요청은 이미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사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16세 이상 모든 메릴랜드 주민들이 6일부터는 주내 집단 접종 장소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이어 12일부터는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등 모든 백신을 성인 누구나 맞을 수 있게 허용하되 16세와 17세에 대해선 화이자만 접종시키도록 했습니다. 버지니아는 18일부터 16세 이상 모든 성인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발표해놓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50개 주와 워싱턴 DC는 바이든 대통령의 새 권고일인 19일 이전에 모든 성인들로 접종 자격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9일 이전에 사실상 모든 성인들로 접종 자격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시건, 코네티컷, 아이오와 등은 5일, 뉴욕은 6일부터 30세 이상 성인들에게 누구나 백신을 접종받게 확대했으며 노스캐롤라이나 7일, 미주리 9일 등 잇따라 백신 접종을 모든 성인들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는 12일, 캘리포니아는 15일, 매사추세츠는 19일에 전면 오픈키로 결정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나 각 주정부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속도를 내고 있으나 신규 감염과 중증 입원 환자들이 다시 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더욱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인 4월 30일까지 미 전역에서 코로나 백신을 2억 회, 1억 명에게 접종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해놓고 있는데 이보다 앞당겨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미 전역에서는 2억 790만 도스의 백신이 배포돼 80%인 1억 6,700만 번이 접종됐습니다. 1억 750만 명이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해 백신 접종 대상자의 32%에 달하고 있으며 6,240만 명은 접종을 완료해 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5배나 빨라 코로나19 상황에 긍정적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영국에 비해서는 2.5배, 같은 날 접종을 시작한 캐나다에 비해서도 무려 9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빠르게 완화되고 있어 긍정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큰 상황입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가 전 세계 평균보다 5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주 평균 300만 회 이상을 매일 접종시키고 있는데 이는 인구 10만 명당 900회 이상 백신을 투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루 동안 400만 개 이상 접종한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을 살펴보면 지난주 하루 1,600만 건을 접종시켰는데 인구 10만 명당 200회에 불과해 미국이 세계 평균보다 5배 가까이 빠릅니다. 12월 중순 처음 접종을 시작한 미국은 현재 인구의 18.5%가 완전히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예방접종을 일주일 더 일찍 시작한 영국의 경우 완전히 접종을 마친 인구의 비율이 8%밖에 되지 않고 미국과 같은 날 백신 접종을 시작한 캐나다의 경우 국민의 2%만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미국은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의견이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국민의 대다수는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고
신규 감염률도 일주일 평균 6만 5천 건씩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염률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고점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신규 감염률에 비해 사망률은 줄었는데 더힐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의 경우 사망률이 지난 1년간 최저치를 보여 222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주 평균치 968명에서 현저히 감소한 숫자입니다. 각 주들도 빠르게 코로나19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는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 이어 워싱턴 DC도 어제 새로운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각 주들의 방역 완화 조치가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봄방학 동안 여행객 수가 팬데믹 이후 최대로 급증하고 앞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도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수조 달러를 더 쏟아부으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두 가지 인프라 방안들이 올해 안에 2번 이상 더 민주당만의 독자 가결로 성사될 길이 열려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비당파적인 상원의회 법고문은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을 독자 가결할 때 사용했던 예산 결의안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현 회계연도에도 재적용해 단순 과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차기 경기부양책으로 선택한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방안들이 현 2021 회기년도 안에도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할 길이 열려 상황이 180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을 민주당이 독자 가결할 때 사용했던 예산조정법이 당초 한 회기년도에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돼 왔으나 기존 예산 결의안을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시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비당파적인 엘리자베스 맥도노 상원의회법 고문은 바이든 미국 구조법을 예산조정법으로 가결했을 때 사용했던 예산 결의안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현 2021 회계년도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적용할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복잡한 상원의회법과 절차에 대한 유권 해석이나 판정을 내리고 조언하고 있는 상원의회법 고문의 결정은 양당이 대체로 수용하고 있는데 바이든 미국 구조법에서도 그녀의 판정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이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번 유권 해석과 판정 조언으로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1차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현 회계년도인 9월 안에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이든 1차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은 8년간 2조 2,500억 달러를 투자해 그중에서 도로 2만 마일과 교량 1만 개 등 사회 기반 시설 개선에 1,150억 달러, 전기차 확대에 1,740억 달러, 노년층 홈케어 확충에 4천억 달러, 공공주택에 2,130억 달러 등을 쓰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고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입에 대한 최저세를 15%에서 21%로 인상하며 부유층의 최고소득세율도 37%에서 39.6%로 원위치 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2조 2,500억 달러의 1차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에서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판정을 받는 부분이 제외돼 전체 규모가 축소되고 조맨신 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붙잡기 위해 대기업 법인세 인상폭을 21%에서 28%로 올리는 대신에 25%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2차 인적 인프라 방안을 4월 하순에 발표하는데 1조 달러 이상 들여 4차 현금 지원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차일드 케어 확대, 워킹맘들에 대한 획기적 지원,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무료 등을 담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바이든 2차 인적 인프라 방안은 10월 1일 시작되는 2020 회기년도에 새로운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켜 세 번째로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7년 만에 최고치인 6.4%가 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했습니다. 이는 1월 전망치보다 무려 1.3%나 상향 조정된 것인데요. 이번 전망치는 미국의 빠른 백신 공급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들이 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손실분을 회복하려면 2022년에서 2023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내다봐 국가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과 빠른 백신 공급의 영향으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장밋빛일 거라 전망했습니다.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6.4%로 팬데믹 이전의 경제 성장률을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1월의 전망치 5.1%보다 1.3%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6.4% 경제 성장률 전망은 월스트리트의 전망치와도 대체로 일치합니다. 미국의 빠른 경제 회복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3월 실업률이 6%로 더 떨어지고 한 달간 무려 91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해 고용 시장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8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시장도 1983년 이후 최고의 성장률을 보여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IMF는 코로나 백신 보급과 대규모 정부 부양책으로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4년 이후 37년 만에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의 긍정적인 경제 성장률 전망이 모든 나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IMF는 국가별 격차가 클 거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손실분을 회복하려면 2022년에서 2023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리아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달 현재의 회복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엔진이 이끌고 있다며 소수의 국가만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사태 이전 국내 총생산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빠른 회복은 급격한 금리 상승을 초래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자본이 이탈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유로를 사용하는 19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4.4%, 일본은 3.3%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일부 아시아 국가는 미국을 뛰어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유일하게 역성장을 피한 주요 경제국인 중국은 2021년 8.4%의 성장률을, 인도는 2022년 3월까지 12.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IMF는 강력한 국제 공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 분야에서 백신의 생산과 보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책 측면에서는 피해 기업을 제대로 선별해 지원하고 실업자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가 대기업들의 법인세 인상과 다국적 기업들의 최저세율 올리기, 부유층 소득세율 인상 등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으나 내부에서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이어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수입에 대한 최저세율을 올리고 부유층의 소득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민주당 의회는 반대가 극심한 법인세 인상 대신에 다국적 기업 최저세율 인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인프라 방안에 투자할 4조 달러의 대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대기업, 다국적 기업, 부유층의 세금을 올리려는 민주당 진영의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세금 인상을 동시 추진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와 반대가 극심한 방안은 제외해 증세 규모를 축소하려는 민주당 의회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수입에 대한 최저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본격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지구촌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는 각국이 공통으로 최소한의 최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 재무위원장인 론 와이든 상원의원과 셔러드 브라운 상원의원,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입에 대한 최저세율을 올리는 법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진영은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수입에 대한 최저세율을
지난 2017년 트럼프 감세안으로 인하였던 15%에서 다시 21%로 올리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10년 동안 6천억 달러의 세입을 걷어들일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수입에 대한 최저세 인상안을 주도하고 나선 상원의원들이 세법을 주관하는 론 와이든 상원의원과 진보파인 셔러드 브라운 상원의원, 다수 보수적인 중도파 마크 워너 상원의원이 손잡았다는 점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의 지지를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사회 인프라 방안에 포함시킨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결사 반대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냉담한 반응을 얻고 있어 승인받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방안에서는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시행하는데 8년간 2조 2,500억 달러를 투입하고 그 재원은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대폭 올려 15년 동안 2조 달러 이상 걷어들여 전액 충당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공화당 상원은 바이든 인프라 플랜은 사회 기반 시설 개선이 고작 10% 이하에 불과한 데다가 기업들의 세금을 올리려는 함정인 트로이 목마일 뿐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 상원 내 중도파의 기수인 조 맨신 상원의원은 팬데믹 시대에 대기업의 법인세를 28%로 대폭 올려 사회 인프라에 투입하는 방안에 지지할 수 없다고 공표해 민주당의 독자 가결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위기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오래 사는 것이 위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위기관리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미리 준비하는 걸 텐데 그래서인지 요즘 롱텀 케어 보험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에덴 시니어스 센터와 스칼렛 파이낸셜 그룹을 운영하고 계신 이사벨 스칼렛 대표님 모시고 이 롱텀 케어 보험에 관한 모든 것 속 시원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노후 준비 중에 하나로 이 롱텀 케어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롱텀 케어 보험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네, 롱텀 케어는 한국말로 장기 간호보험 해가지고요. 누군가가 옆에서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옆에서 보좌해주는 그런 보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혼자서 목욕을 못 하시고 화장실 못 가시고 식사 못 하시고 못 걸어 다니시고 뭐 이런 것 중에서 6가지 기본 생활에서 2가지만 안 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장기 간호보험입니다. 네, 요즘에 오바마 케어도 이제 확대가 되고 보험이 이미 있는데 이 롱텀 케어 보험이라는 게 또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의료보험이 있으시면 다 이제 케어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의료보험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거고요. 롱텀 케어는 이제 케어를 옆에서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 보험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대부분 의료보험에서는 60일 이상 그 롱텀 케어는 커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어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본인들이 다 롱텀 케어 베너핏을 받으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 또한 그냥 치료 목적이고요. 뭐 병원비라든가 수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롱텀 케어는 60일 이상 또 혜택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롱텀 케어 보험이라는 건 누가 또 언제 드는 게 가장 좋은가요? 누구나 이제 돈만 있으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나중에 수술을 하신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 수술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또 파킨슨 디지즈가 있다거나 치매가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시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못 드시는 게 또 롱텀 케어죠. 그러니까 disability든 life insurance든 이 모든 것들이 다 underwriting 프로세스 필요하고요. 검증을 하셔야지, 건강하신 거 검증을 하셔야지 이제 혜택을 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네, 그러면 롱텀 케어 보험의 종류와 또 그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롱텀 케어 종류가 이제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탠드얼론 해가지고요. 자동차 보험처럼 월부금 내시듯이 내시면 되고요. 그것들은 이제 또 코스트가 올라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사고가 안 나면 혜택을 못 받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롱텀 케어만 커버해 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의 사망 지급금을 내가 롱텀 케어가 필요할 때 미리 받으실 수 있는 하이브리드 롱텀 케어라고 하죠. 그래서 라이더를 써서 하실 수 있는데 그 롱텀 케어의 장점은 제가 또 이제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그거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생명보험 들으면 가족분들만 좋고 나는 별 혜택이 없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제 가족분들도 좋고 저한테도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럼썸으로 그냥 페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점은 뭐냐면 이제 CD나 다른 이제 뭐 픽스드로 받으시는 이자율이 낮은 어카운트에 있으신 돈을 그냥 옮기시면은 instantly long-term care benefit이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을 하셨다. 그러면 다 나이 따라 틀리겠지만 60세 하시면 long-term care benefit 풀이 한 4배 정도, 한 40만 불까지도 생기시거든요. 물론 언더라이팅이 다 어프로브가 될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뭐냐면 그 long-term care benefit 풀이 한 4배 정도 생기더라도 그 benefit은 다 텍스 프리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만약에라도 long-term care가 생기지 않아서 내가 그 long-term care benefit이 필요하지 않다 할 경우에 내가 예치한 10만 불은 또 그냥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롱텀 케어 보험의 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족들마다 또 상황마다 다 틀리겠지만요. 첫 번째, 만약에 프라이빗으로 롱텀 케어 사셨을 때 그 가족분들이 혹시라도 옆에서 돌봐주실 때 그 가족분의 인컴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간병인 서비스, 저희가 이제 홈케어 에이전시 하지 않습니까? 네,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그 코스트를 또 커버하실 수 있고 그 좋은 거는 내가 집에서 이 간병인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이제 지낼 수 있는 그 익스펜스를 커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너싱홈에 가시는 그 코스트가 굉장히 높잖아요. 전에는 뭐 7,000불 정도면 됐는데 요새는 뭐 9,000불에서 15,000불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제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그게 혜택입니다. 이 롱텀 케어 보험이 굉장히 좋은 건 알겠는데 이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그럼 따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롱텀 케어가 굉장히 비싼 보험이에요. 근데 이 미국에서는요. 아예 돈이 없으신 분들은 저소득 분들은요. 메디케이드에서 100% 다 커버를 해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손님들 만나서 이제 팩트 파인딩을 할 때는 50세 중반에서 60세 손님들은요. 고정 인컴 조정을 하셔서 아예 메디케이드로 하실 건지 아니면은 independently self-pay를 하실 건지 그것들을 또 나눠드리는 것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비싸긴 하더라도 목돈이 없으시고 라이프 인슈런스도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한 달에 뭐 200~300불이라도 내시면 또 한 달 그 토tal 코스트가 뭐 9,000불, 10,000불이 넘는데 그 하루의 비용으로 한 달을 커버를 하신다라는 그 생각으로 40대 이후 이제 또 60세 전에 미리 해놓으시면 많은 심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다른 것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보험입니다. 사실 뭐 아프지 않고 노후를 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좀 불가능한 일일 텐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이 노후에 아픈데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